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콘텐츠 디렉터이자 정보 분석가입니다. 오늘 저는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찬양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화면에 나오는 이 짧은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겠습니까? 화면 속 사람의 손이 펜을 쥐고 덜덜 떨리고 있죠. 온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 글씨를 쓰는 것인지 아주 미세한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 바로 한글의 기하학적 특성과 글로벌 확산 현상입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서양의 알파벳은 과거 기펜으로 종이 위에 부드럽게 이어서 쓰던 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많고 물 흐르듯 쓰기에 아주 적합하죠. 하지만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보기 드물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기하학적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선과 각진 부분이 많고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각기 다른 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하나의 사각형 블록 안에 조립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구조의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글을 배우는 서양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건축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인지적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가로줄과 세로줄이 여러 번 교차하는 리을은 초보자들이 노트의 한 줄 안에 균형 있게 쓰기 가장 어려워하는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글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 획 한 획 정성껏 꺾어 쓰며 완벽한 형태를 조립했을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뚜렷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을이 2번 연속으로 들어가는 글자는 외국인들에게 귀여운 공포의 대상이자 반드시 정복하고 싶은 도전 과제로 여겨집니다. 최근 이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집중해서 한글을 쓰다가 여러 번 실패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전 세계 숏폼 플랫폼 알고리즘을 장악하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2025년 최신 언어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한국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그룹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K-팝 아이돌의 가사나 드라마 대사를 이해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를 자막이라는 필터 없이 원본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실전형 문화학습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중의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분석 포인트인 글로벌 미디어 자본의 대이동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마블이나 DC 같은 슈퍼 히어로물 혹은 서양의 마법사나 뱀파이어 이야기에만 의존하며 심각한 아이디어 고갈과 자기 복제에 시달리던 할리우드와 서양의 미디어 시장이 이제는 한국의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 중인 악귀 사냥꾼 관련 주요 작품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에는 단순히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만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 굿, 퇴마, 사천왕, 쇠를 먹는 불가사리 같은 한국 전통의 무속 신앙과 요괴 요소들이 매우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사이버 펑크 스타일과 결합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배경 화면을 넘어서 1호로 봉도나 남산 서울타워, 경복궁의 단청 같은 한국 고유의 압도적인 미학이 전 세계 수억 개의 스크린에 화려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서양 중심의 영웅 이야기에 지쳐있던 전 세계 팬들은 이러한 수준 높은 한국 전통 철학과 현대 대중문화의 융합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 문화 소비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하고 실증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높은 기대감을 안고 실제로 한국에 발을 디딘 서양 관광객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비현실적인 문화 충격을 받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한국 특유의 환대 문화의 결정체인 반찬 시스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서양, 특히 미국의 외식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 보십시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나 신흥 부촌들조차 극심한 물가 상승과 기형적으로 변질된 팀 문화로 인해 시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당 영수증에는 음식 가격 외에도 주방 직원 건강보험료, 서비스 수수료, 물가 상승 추가 비용 등 온갖 숨겨진 비용들이 촘촘하게 청구됩니다. 피클 한 조각, 소스 한 스푼, 빵 한 조각을 추가할 때마다 메뉴판에 명시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철저하고 냉혹한 단품 주문 위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당 문화를 보십시오. 자리에 앉아 메인 요리 하나만 주문해도 그 즉시 테이블 위로 김치, 나물, 젓갈 등 대여섯 가지의 다양한 반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 지갑 사정을 걱정하며 숨막히는 물가 속에서 자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돈을 내지 않은 고급 요리들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정보 분석가인 우리가 예리하게 지적해야 할 핵심은 이것이 단순히 식당 주인의 서비스 정신이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고도로 발달된 발효 및 저장 기술과 농경사회 특유의 상부상조, 즉 공동체 의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위대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외국인들이 반찬 접시가 비워질 때마다 직원이 다가와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채워주는 모습을 보며 심리적인 경외감을 느끼는 그 바탕에는 이 낯선 나라가 나를 하나의 귀중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대접하고 있다는 강렬하고 감성적인 포만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뉴욕이나 파리의 최고급 식당에서나 간신히 경험할 수 있는 세심한 환대를 한국의 길거리 평범한 국밥집이나 백반집에서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이윤 추구의 논리를 넘어서 한국인 특유의 정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완벽한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심층 분석할 포인트는 대중교통 인프라의 질적 수준과 그것을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사회적 자본입니다. 낭만의 도시로 포장된 프랑스 파리나 자유의 상징인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이 직면한 씁쓸한 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고 냄새나는 지하철역, 만연한 소매치기 범죄, 그리고 해가 지면 밖을 나갈 수조차 없는 치안 불안이 바로 그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전석은 두꺼운 방탄 유리로 밀폐되어 있어서 운전기사와 승객 사이의 심리적인 유대감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융통성 없는 규정 안에서 사람과 사람은 그저 기계적으로 상호작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늘 긴장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안전문, 카페 테이블 위에 비싼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도난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의 공간, 한밤중에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꽂고 한강변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치안.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부러운 풍경이 아닙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도로 안정된 문명적 성취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학적 충격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당황한 외국인 승객에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은 아주 흔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거리를 걷는 한국인들의 다소 굳은 표정을 보고 차갑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가의 시선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치열한 학업과 생존 경쟁이라는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고도로 훈련된 거리 두기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목적지가 보일 때까지 함께 걸어가 줍니다.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으려는 조심성이 역설적으로 가장 깊이 있는 친절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을 믿고 낯선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내어주고 조건 없는 배려를 베푸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석합니다. 한국 사회는 나와 내 이웃이 서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아무리 팍팍해도 최소한의 도덕적 선과 양심은 지킬 것이라는 무언의 사회적 합의가 거대한 도덕률로 작동하는 국가입니다. 과거 한국 미디어가 할리우드의 화려함만을 어설프게 따라했을 때는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한국 사회 내부의 뼈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잃지 않으려는 따뜻한 인간애를 그려낸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은 단숨에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치안 붕괴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공동체적 연대라는 무거운 메시지를 한국의 일상과 콘텐츠가 가장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가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이유는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이나 맛있는 길거리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인간미와 타인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라는 기적 같은 일들을 바로 이 한국의 거리에서 매일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하며 겪는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사실은 수많은 선진국 시민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가장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의 모델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벼운 음식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알고리즘을 통해 서양 외국인 여성이 한국의 여름 별미인 콩국수를 아주 맛있게 감탄하며 먹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재미있게도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콩국수는 설탕을 듬뿍 넣어 달콤하게 먹는 설탕파와 소금으로 고소한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소금파로 분명하게 나뉘어 외국인들이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음식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시청자 여러분은 달콤한 설탕과 짭짤한 소금 중 어떤 조합이 콩국수를 완성하는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근 아시아의 음식은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 아시아 미식 탐험을 시작한 열정적인 외국인 친구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한국의 이웃나라인 베트남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입문용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베트남 음식은 무엇입니까? 쌀국수, 반미, 아니면 분짜 같은 요리일까요?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철학이 담긴 음식 추천을 남겨주시면 저 역시 단순한 진행자가 아닌 정보 분석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다음 콘텐츠를 위한 소중한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